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새벽무렵에 세계사의 길이 남을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란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땅에 아주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이 참담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용아이 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시행한 무리들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큰 대역 죄인들입니다. 반드시 밝혀내서 역사에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기획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실행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한 사람들은 선관위 관계자가 아니라 정권 유지를 통해서 정권 유지를 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관계자들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바는 있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 명백하게 누가 기획을 했고 누가 실행을 했는가가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미엘님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미정유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부정선거의 범죄자와 은폐자, 동조자 모두 응징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정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짓입니다.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국가는 국민이 노예가 된 사회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2004년부터 국민들의 노예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에 대한 기대를 걸었지만 기대는 물거품으로 끝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표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투표주의 분류기에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에 전산 관리한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문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대선 결과는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의 구도하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선거를 관리하는 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 체제입니다. 이 점을 많은 국민들이 직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노예가 되는 것도 억울하지만 자식 세대에 함께 어떻게 노예 상태를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김선케이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주류 언론과 뉴스의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효표가 수두룩 나왔는데 어째 이게 부정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희 해설은 언론의 철저한 침묵과 방관과 무관심 때문에 1960년 3월 15일 선거 정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던 김주일 군의 사망과 3.15 부정선거 때보다 한국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정의가 실종됐으니까, 공적 기관 가운데서 살아있는 기관이 드무니까. 다음은 김국혜님입니다. 국가기관에 엄청난 선거 부정이 확인되었는데도 언론은 대체 뭘 하고 보도치 않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우파 언론이란 매체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소위 야당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유력 출마자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피 끓는 젊은이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치인, 우파 단체들도 왜 나서지 않고 있습니까? 힘없는 우매한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뒤를 따를 진정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이 꼴이고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기관과 사람이 왜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 해석은 좀 냉정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정의가 죽었습니다. 선거는 단순히 선거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가, 아니면 국민들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느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알아온 많은 지인들과 지식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그 좋은 단어들, 자유, 정의, 진리, 성장, 발전, 효율성 등을 외치던 사람들도 많은 수가 선거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윗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 밖에 객가지를 두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다시 만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인맥 구조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다음은 불 H님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마땅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는 개역할을 한 셈입니다. 양심선을 하고 늦게라도 자수하기 바랍니다. 저의 해설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는 너무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모하거나 협조해서 대역죄를 범하게 됩니다. 발각되지 않으면 엄청난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을 장악하는 일입니다. 발각이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황천행인 것이죠. 다음은 장종이님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주류 언론, 침묵하는 야당, 아니 오히려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국짐당,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제 해설은 국민의힘당의 유력 4.15 총선 후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신이 받은 억울한 성적표에 분노하지 않고 4.15 총선 이후에 대법원을 향한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에게는 슈퍼갑이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계속 정치 노름을 하기 위해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나라에는 정치꾼만 덕실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 정치가는 없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자리만 눈에 보이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짐당을 두고 그냥 국짐당의 구성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국회. 예. 다음은 남산여애님입니다. 인쇄는 중공에서 했을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신 디지털 인쇄기가 필요한데 이런 작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인쇄소에서 인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고 이런 점을 강하게 주장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밝혀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은 추론일 뿐이고 어디서 인쇄가 됐냐 문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금을 내서 검찰을 운영합니다.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이죠. 해달라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한탄스러운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각 공적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 기관들이 너무나 드물다는 겁니다. 국회가 그렇고 대법원이 그렇고 법원이 그렇고 검찰이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선거사범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체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한 딱한 사정도 있었지만 너무나 기대를 걸었지만 4.15 총선에서는 재직 중에 단 한 건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열화 같은
그런 성원을 보내고 또 점검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검찰이 해야 될 일을 많은 유튜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소위 인지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런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왜 그렇게 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대통령 나오는 거야 뭐 자유의지지만. 다음은 꿀벌과 님입니다. 아주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독재냐 자유냐 그 방향은 무결성의 선거에 있습니다. 선거가 오염되면 나라는 폭력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오염되면은 국가라는 것이 폭력 집단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선거의 의미도 모르고 열심히 돈을 위해 살면 뭐합니까? 모두 다 강탈되고 노예로 개돼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무결성의 선거를 위해서 앞장서고 강조하시는 누구누구에게 존경합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자들은 국회라는 그런 기구를 통해 가지고 악법을 양산합니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재산을 강탈해 나갑니다. 합법적으로 법의 이름으로. 지금 세금 폭탄 때문에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세금 폭탄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세금 폭탄의 뿌리와 원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선거 무결성이 그냥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악법이 양산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강영 H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파괴되어 가고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표도둑놈들은 도둑질에 맞들어지고 길들여져서 가짜 국회가 판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한국의 정치 사회 현상을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위조된 투표제는 부정선거를 명백하게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폐 위조 범죄자들이 가짜 화폐를 들고 진짜라고 우기며 마구 사용하는 데는 법관은 괜찮다고 하는 꼴입니다. 대법관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서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관련자 전원을 엄벌해체하고 국회에서 가짜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제 해설은 맨정신으로 이 나라를 보면은 정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창님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3.15 부정선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TV가 없던 시절이라서 신문에서 대문자 크기로 이기붕 부통령 총살 사진 등을 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는 부정선거는 옛날 이야기로 후진국, 독재 체제에서나 간혹 일어날 수 있는 드문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생했다는 것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래전 쓰레기통에서 곰삭은 오물덩어리를 다시 끄집어낸 추악한 인간들입니다. 저의 해설은 후진국, 그것도 아주 후진국에서 있을 법한 일이 바로 공적 기관이 주도한 부정선거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본래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성문을 열어가지고 자기 일가의 생명과 재산은 유지하지만 그 외에 자기의 공동체를 팔아넘긴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이따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부정선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혀를 끌끌 찹니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선한 면 못지않게 큰 부분이 사악한 면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을 향유하게 되는 데 따르는 이익이 많다면
오만 짓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만 짓을.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지금 시대에 부정선거가 어딨냐는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6월 28일 재검표가 마무리돼서 재검표에 수많은 그런 구체적인 그런 증거물들이 확보됐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보수 농객들이 있습니다. 정말 공공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 분명히 아마 저는 몰락할 것으로 봅니다. 세상을 길게 보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나날을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저는 없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